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공판은 준비 기일부터 문제가 많았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이중 기소 문제까지 또 불거져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만 일단 재판부가 어떤 답을 내놨습니까? 네, 오늘 재판에서도요. 예. 이중 기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그리고 정 교수 측의 그 나일선 공방이 이어졌고 고성도 이어졌습니다. 예. 정 교수 변호인 측은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아가 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은요. 처음 기소한 내용과 추가 기소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동일해 이중 기소 문제는 없다며 앞으로 증거조사를 통해서 입증할 것이다 반박을 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진행한 후에 이중기소 논란에 대해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요. 증거조사를 보지 않고 단지 표창장 위조에 대한 2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을 판단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요.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라며 이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네.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그 기소 내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갖고 왔는데 법원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건데 바꾼다고 하니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 하나는 취소되고 기각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이제 변호인단의 입장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우리가 보기에는 판사가 그냥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존중을 하지만 같은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오늘 정 교수 재판은 결국 2가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지난해 9월 그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하나 있고요. 예. 이후에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서 범행 장소 등을 특정했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추가 기소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2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법원이 병행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해서 그 한 재판부에서 정 교수에 대한 2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보석으로 일단 정경심 교수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네. 정 교수에 대한 불구속 상태 재판 허용에 대해서도 이것도 결정이 또 보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 교수 변호인단이 이달 초에 보석을 먼저 신청을 했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에 이제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가 기록을 보여주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공정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검찰이 정 교수 측에 그간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중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태도 등을 이유로 해서요. 보석에 대해서 적극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입증 부분과 추가 증거를 좀 더 살펴본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모든 자료는 일단 거의 다 검찰이 가져가서 이제 수사를 한 거고 아마 여기서 얘기가 되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게 있다고 노트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면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증거를 바꾸는 거 아니냐, 진술을 바꾸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정 교수 측에서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 관련해서는요.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사모펀드 의혹에 관련해서는 적법한 방법을 찾아서 경제활동한 것이 좀 지나치게 과대포장돼 이 사태에 이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증거언익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전면 부인했는데요. 남편의 청문회를 앞두고 10년 전 입시 비리 문제가 터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주장을 했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증거 언익이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검찰이 압도적 수사력을 갖고 이잡듯이 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마치 정 교수 측 그 가족의 15년 삶을 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를 했다라고 법정에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검찰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검찰은 모든 혐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로 입증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서류를 조작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면서
입학사정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사모펀드에 대해서도요. 정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부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약탈적인 재산 증식을 시도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정 교수 측이 이잡듯이 뒤졌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기된 의혹 전반 규명을 또 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제된 수사를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는 31일 열릴 다음 재판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거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